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파락이 나와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못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런 장중에 좀 뉴스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간 순매도 금액 상위 뭐 20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대차거래 감소 상위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18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SK 두산중공업, SK건설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기술도 이 부분에 같이 연관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은 상한가를 가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수량이 가장 많은 15만 6천 주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키포인트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평균 가격은 15,000원 부근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주권 거래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포고 그러면 유중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중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를 해주지 유중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신주권을 내다파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예, 지금 그냥 의도적인 눌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수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기관들 대량 외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금투 포지션, 뭐 투신 포지션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물량은 뭐 큰 의미 부여할 만한 그런 자금은 아니고요. 금투에서의 외도 포지션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물입니다. 요거는 네.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네. 금융투자 매물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기간 매도 물량에 겁먹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투자는 시장에서 한 번 매수할 때 1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3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5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매수 물량을 잡은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실제 대한민국 시장을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게 금융투자들이 한번 매수에 미친 듯이 들어와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한민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한 부분 거의 다 토해내는 음봉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이렇게 쭉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 네. 차트 가만히 내비두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차트 가만히 안 내둬서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융투자든 사모펀드든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금력을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그 자금력을 토대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가도 똑같아요. 주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투자 수급 들어오면 정말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나와줬을 때 개파락 나와주고 나서 금투 대량 매수 나와줬을 때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금투 애들 물량 들어왔는데 아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거 얘네들 단타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대량 매수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바로 장대 음목 나와줬죠. 바로 제가 뭐 보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음목 나와줬습니다. 물론 그때 금투가 판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금투 애들 이거 물량 처리 못해서 물려 있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얘네들 못하고 여기에서 손절치고 물량 다시 이쪽 부분에서 모아간 거예요. 금융투자라고 해서 다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걔들 다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동일하게 돈이 많은 것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과 동일한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뭐 이들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큰 의미 부여할 수 전혀 없고요. 그냥 여태까지 매물이 됐었다라는 그런 가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
그런 가격 부근에서 피해는 줬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갔으니까 차라리 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메이저들 포지션들 중에서 외인들 포지션이 이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MSCI 기준으로 봤었을 때 11월 말의 기준인데요. 그렇죠? 11월 말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차피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 줄 거라는 그런 확정적인 수급에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액티브 자금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MSCI 지수 편입이 나와주고 나서 이런 액티브 자금을 우리가 논해줬을 때, 액티브 자금을 논해줬을 때 들어와주는 종목이 있고 들어와주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에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하방 분할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눌린 구간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더 가벼워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루와 모멘텀에 대한 훼손이 있었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본입차 관련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 받아가지고 두산 인프라 매각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서 3조 자원 규모 관련된 이슈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부각이 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줄 수 있고요. 패시브 자금 들어와준다라는 부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로 엮였었을 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린 뉴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린 뉴딜이 움직였나요 지금? 아니죠. 그린 뉴딜에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여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로 인한 이 장대 양봉을 기대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그린 뉴딜 키워드로 봤다? 뭐 그걸로 올라가면 땡큐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린 뉴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린 뉴딜보다는 조금 추가적으로 색다르고 신선하며 이 두산 중공업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이 3종 규모 만들어진 이후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SMR이라는 키워드에 좀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SMR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근래 들어서 이제 CTS 아시잖아요, 목사님. 다들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오셨죠? 네, 한번 구경들 해보셨을 텐데, 저희가 CTS 이번에 좀 진행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준비를 하면서 실전 매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날 잡고 주말이라도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의 한 획을 긋는 게 아니라요. 이 키워드가 다시 한번 더 큰 파동을 그려줄 때 중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가놀이에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요. 두산중공업 지금 고가놀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두산중공업 지금 고가놀이 종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 주려고 지금 액션이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의 가격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왜 예전의 가격이랑 비교를 하나요? 예전의 가격이랑 전혀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가격에 당연히 뭐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뭐 기업 사업 정상화가 나와주고 뭐 그렇다 하면 뭐 유상증자 나와준다라고 해서 뭐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주도주가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없어요.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 올라가요, 여러분. 주도주가 되려면. 근데 두산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슈와 모멘텀이 터져서 올라가게 돼주면 시가총액 5조 원, 6조 원, 7조 원 과연 어려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중장기 투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주식수가 뭐 늘어나는 건 좋아요. 늘어나는 건 좋은데 계속 그 감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도 예측 안 해요.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감자를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은요,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마치
아, 나는 오늘 점심을 먹었으니까 저녁을 먹어야 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저녁을 먹는 거야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누군가는 저녁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감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아, 표현 비유가 잘못됐네요. 예, 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감자라는 건요. 이 오너 측에서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차후에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이 되면서 올라가줄 타이밍에 감자를 때린다고요? 예? 주도주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주도주라는 건요, 시장을 지가 올라가서 시장을 땡겨서 올라가는 주식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주면서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량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싸야 돼요, 대부분. 근데 나중에 고가놀이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가격적인 왜곡인데요. 근데 거래대금의 변동폭은 그렇게 적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량이 적게 터져도 거래 대금이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따졌을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주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주식수도 많으면서 거래대금도 같이 터져주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지금 조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도적인 하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적인 하락 구간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이 구간이 정말 좀 문제가 되는 하락 구간이라면 바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예, 매도 포지션을 잡을 이유가 없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느긋하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모멘텀 훼손 없습니다. 수급 훼손 없습니다. 차트 훼손은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가격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질 건데 어차피 저희 허브경제TV에서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 한번 좀 놀러와 주세요. 저희 관리팀장님이 항상 이 광고 좀 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뭐 들어오시면 땡큐이긴 한데 CTS를 이제 메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CTS가 메인이 뭐냐면 저희가 복사 매매하는 건데 제가 매수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리딩 좋아요. 근데 실력도 어느 정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부분도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CTS 2기 런칭 전에 저희가 시작 전입니다. 아직 이렇게 매매하는 일지도 다 올려드리고 당일 매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저희는 정말 막 크게 해서 큰 회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포부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허브경제TV 사랑해주시고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오래오래 같이 가자. 그게 그거고요. 별다른 의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잘 되면 저도 좋고요.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니까요. 서로 윈윈하자. 그거입니다.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허브경제TV니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